청하해고의 입학식이 열립니다. 원래는 주석경의 단독 무대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감기에 걸린 주석경을 대신해서 베로나가 무대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식 당일에 베로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천서진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처럼 보이는데요. 베로나와 오윤희는 힘겹게 입학식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보디가드들에게 입장조차 거부당합니다. 이들은 멀리서 하은별의 무대를 지켜봐야 했는데요. 말도 안 돼, 저기는 내 자리잖아. 로나야, 참아, 이러다가 입학식 망치면 일이 더 커져. 하은별을 단독 무대에 세우는 것은 천서진이 계획한 일인데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밉보인 상태이기에 어떻게든 점수를 따고 싶어 합니다. 딸인 하은별을 입학식에 무대에 선보이면서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것이죠. 천서진은 주석경과 주석훈이 컨닝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가지고 주단태와 거래를 하는데요. 이런 일은 주 회장님과 의논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석훈이와 석경이 답안지 정답과 오답이 일치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원하는 게 뭐지? 부정을 저지른 아이를 입학식 무대에 세울 순 없죠. 주석경이 입학식 전날에 감기에 걸린 것도 연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천서진이 의도한 것이죠. 입학식 무대에서 하은별은 단독 무대를 하게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입학식에서 천서진은 청하예술제를 다시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청하예술제는 과거 천서진이 심사위원들을 매수하여 1등을 차지한 예술제입니다. 당시 천서진 때문에 오윤희는 목에 상처를 입고 음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거짓으로 1등을 한 주제에 천서진은 뻔뻔하게도 청하예술제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껏 이 트로피를 받은 사람은 모두 서울대에 수석 입학하였고 앞으로 청하예술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학년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녀는 청하예술제를 만들고 자신의 딸에게 상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했던 것처럼 심사위원들을 매수하고 딸이 상을 받게 된다면 딸도 서울대에 가는 것인데요. 무대 인사가 끝난 천서진은 복도에서 주단태와 마주칩니다. 그녀는 주단태가 했던 말을 떠올리는데요. 거래는 성립된 건가요? 석경이한테는 내가 얘기하지. 그리고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지. 화가 난 주단태는 천서진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베로나는 천서진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베로나는 입학식에 늦었기 때문에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사고가 났었어요. 공연은 관객과의 약속이야. 공적인 일에 일일이 개인 사정은 봐줄 수 없어. 천서진은 본인이 꾸민 일인데도 그 책임을 베로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악함은 끝이 없어 보이는데요. 문 밖에 있던 오윤희도 천서진의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집 앞에서부터 차 한 대가 끈질기게 따라붙었어. 결국 그 차가 내 차를 들이받았어. 그리고 네 딸 은별이가 내 딸 대신 무대에 섰어. 이게 다 우연일까? 네가 꾸민 짓 아니고 화를 내야 될 사람은 나야. 네 딸 때문에 공연을 망칠 뻔했어. 아니, 절대 안 망쳤을 거야. 처음부터 네 딸이 무대에 서기로 정해져 있었을 테니까 잘 들어, 다 네 짓인 거 알아. 내가 몰라서 당한 게 아니라 알면서 당해준 거야. 내 딸 함부로 건드리면 네 딸 눈에서 피눈물 날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봐. 오윤희는 천서진의 끔찍한 행동에 참아왔는데요. 그녀는 분노의 한계를 느끼는 듯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기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 주단태는 주석경과 주석훈을 부릅니다. 그는 커닝 문제로 화가 나 있는데요. 주단태는 이들에게 유학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주석경 혼자만 보내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오빠 그늘에서만 있을 수 없잖아. 좋은 성적 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럼 들키지 말았어야지. 아빠 자존심을 뭉개놨으면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주석경은 혼자서 유학 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그녀는 주단태에게 무릎 꿇고 비는데요. 그녀가 간곡히 말해보지만 주단태의 뜻은 확고합니다. 그때 심수련이 나타나서는 주석경을 보호해주는데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시험 부정을 저질렀어.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에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내 자식이기도 해요. 애들 책임으로만 몰아기자 말아요. 그리고 석경이 유학 안 보내요. 심수련은 주석경과 주석훈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지켜주는데요. 이들은 심수련에게 함부로 말하며 행동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아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 트로피, 청하예술제 트로피 내가 꼭 타낼게요. 실패하면 그땐 나 혼자 떠날게요. 주석경은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위해 트로피 얘기를 꺼냅니다. 트로피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주단태도 결국 허락하게 되는데요. 주석경과 하은별의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석훈은 조용히 주단태에게 다가오는데요. 아버지가 민설아를 죽인 건가요?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야?
민설아가 그날 헤라펠리스 기계실에 있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제 동생 그만 괴롭히세요. 저도 이제 안 참습니다. 주석훈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요. 주단태가 민설아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일까요? 오윤희의 집에는 사채업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민설아의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았는데요. 아파트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에 산 것이지만 아직까지 개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설아의 집으로 이사 간다는 소식에 베로나는 오윤희에게 화를 내는데요. 베로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다시 놀림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엄마 죽어도 싫어. 난 안 갈 거야. 가려면 엄마 혼자 가. 베로나의 말에 오윤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입학식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하은별은 아빠에게 엄마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요. 하윤철도 그동안 천서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기에 먼저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당신 애썼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따가 9시에 끝나. 주단태와 멀어진 천서진은 하윤철과 친밀해지는 듯한데요. 하윤철과 이규진, 주단태는 복면을 쓰고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겁을 주면서 즐기고 있는데요. 이들은 끔찍한 악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천서진은 하윤철을 만나려고 나가는데요. 그런데 그때 주단태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끝내자고 했던 주단태는 다시 그녀에게 다가오는데요. 천서진은 하윤철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결국 주단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호출 때문이라는 거짓말을 했는데요. 하윤철은 천서진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물어봅니다. 천서진의 거짓말을 눈치챈 것이죠. 천서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윤철은 없는 듯합니다. 능력이 없는 하윤철보다는 돈과 힘을 가진 주단태를 더 좋아하는 듯한데요. 무례하네요. 마음대로 관계를 끊을 때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불러내다니. 당신도 마음이 있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오늘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천서진이 어떤 여자인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내는 여자라는 걸. 난 당신 옆에서 가장 나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난 남자가 딱히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자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금 어저리 같은 하윤철한테 만족 못할 여자야. 두 사람은 키스를 합니다. 욕망과 질투에 사로잡힌 이들은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데요. 주단태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심은 심수련은 주단태가 뭐 하는지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 사진을 꺼내서 살펴보는데요. 사진을 보며 뭔가를 결심한 듯합니다. 주단태와 사랑을 나누던 천서진은 늦은 시간 집에 들어오는데요. 하윤철은 자는 척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다는 듯이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에서 하윤철은 그녀의 외도를 확신하는데요. 주단태와 심수련은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운영하던 가구 사업, 이제 내가 해보려고요. 이제 와서? 왜? 혜인이 떠나고 시간 보내는 게 힘들어서요. 지금껏 전문 경영인 맡아서 잘 굴러갔잖아. 어머니가 평생 공들였던 사업이고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요. 심수련은 부모님 사업을 맡으려고 하는데요. 그는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힘을 키우려는 듯 보입니다. 사업을 통해 인맥과 힘을 가지려는 것인데요. 주단태와 싸우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베로나는 학교의 지각을 피하기 위해 밤을 넘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주경이 나타나서는 그녀를 도와줍니다. 주경은 다른 의도가 있는 듯한데요. 교실에 도착한 베로나에게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그녀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되는데요. 솔직하게 말해봐. 예비 1번이 독창을 할까봐 화난 거니? 아님 예비 한 번에게 실력으로 밀린 게 화난 거니? 너희들 불쌍해. 베로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데요. 그녀는 민설아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로나에 대한 아이들의 괴롭힘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석훈이 나서서 그녀를 보호해줍니다. 주석경과 주석훈은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데요. 로나야, 너 우리 집 올래? 같이 가서 공부하자. 이들의 목적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베로나의 담임선생으로 온 사람은 마두기인데요. 그는 앞서 베로나에게 엉터리 과외를 해준 사람입니다. 천서진의 지시를 받고 베로나에게 시험을 망치게 만든 인물이죠. 선생님, 저한테 최소한 사과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랬구나. 내가 뭔가 착각했나 보다. 미안. 누구 부탁이에요? 천서진 선생님이에요? 발칙하구나. 앞으로 네 학교 생활을 위해서 그런 발언은 삼가하는 게 좋을 텐데. 마두기 선생은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천서진의 편에 있는 사람들로만 가득한데요. 하은별은 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베로나에게 화를 냅니다. 바쁘겠네. 봉사활동 채우려면. 잘됐네. 예비 1번. 진짜 예비는 내가 아니라 너 아니야? 뭐라고? 왜? 내 말이 틀려? 도둑년. 하은별은 자신이 부정 입학한 것을 알기에
베로나의 말을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둘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주석경은 뒤에서 이 모습을 즐겁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주석경의 목표는 1등을 하는 것이기에 하은별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데요. 주석경의 속셈은 베로나를 이용하여 하은별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베로나에게 접근했던 것인데요. 천서진이 나타나서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립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베로나가 먼저 욕했어요. 저한테 도둑년이라고 했어요. 도둑년은 천서진이 과거 우윤희에게서 들었던 말이기도 한데요. 그녀는 하은별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면서 베로나에게는 모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베로나의 벌점과 봉사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윤철은 수술을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는데요. 천서진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단태는 심수련이 가구 사업을 시작하자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 변화에 이상함을 느끼는데요. 그는 죽은 윤 실장의 컴퓨터를 살펴봅니다. 거기에는 민설아의 사진이 들어있는데요. 주단태는 민설아를 보면서 그녀가 죽던 날을 떠올립니다. 당시에 그는 혼자서 기계실에 갇힌 민설아에게 찾아왔는데요. 이제 말 좀 하지. 핸드폰 어디 있어? 너 하나쯤 이 기계실에서 죽어나간다고 해도 아무도 관심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안전장치 하나 없을까 봐요. 내가 잘못되면 우리 오빠가 당신 찾아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주단태는 민설아에게 폭력을 휘두르는데요. 주석경은 베로나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녀를 이용할 목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인데요. 그리고 심수련도 베로나의 엄마인 오윤희를 초대합니다. 그녀는 민설아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오윤희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몸은 좀 어떠세요? 다친 데는 어떠세요? 네, 다행히 괜찮아요. 사고조사 철저히 하세요. 절대 쉽게 합의해주지 마시고요. 아이가 다칠 뻔했잖아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켜야죠, 엄마니까. 때론 자식을 위해서 악해질 수 있는 게 엄마 아닌가요? 심수련은 오윤희를 보면서 민설아를 떠올립니다. 오윤희만큼은 자신처럼 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듯한데요. 둘은 점점 친해지고 있습니다. 오윤희와 베로나는 헤라펠리스 1층에서 천서진과 마주칩니다. 천서진은 그녀를 벌레 보듯이 하는데요. 경비원에 의해서 쫓겨난 그들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엄마,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어. 헤라펠리스 같은 데서. 엄마가 그렇게 해줄게. 엄마가 심장 반쪽을 팔아서라도 꼭 너 살게 해줄게. 그럼 보성마을 이사 안 간다고 약속해. 이제 와서 어떻게 안 가? 우리 집 비워줘야 돼. 애들이 알면 나 학교 어떻게 다니라고? 오윤희는 재개발 정보 때문에 민설아가 살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베로나는 힘들어합니다. 그녀는 베로나를 보면서 아파트를 다시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거는데요. 학교에 간 베로나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녀가 민설아의 집에 이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은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오윤희는 부동산에 전화를 받고 집을 매매하러 가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발걸음을 막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할머니를 도와주던 오윤희는 늦은 시간이 돼서야 부동산에 도착하는데요. 그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뉴스에서 보성마을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저씨, 나 부자 됐어요. 뉴스를 보고 놀란 그녀는 소리를 지르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베로나는 아이들을 피해 달아나는데요. 그래, 나는 민설아 집에서 살아. 그게 뭐 어때서? 민설아도 나처럼 괴롭혀서 죽인 거야? 나도 민설아처럼 죽어주길 바라는 거야? 근데 나는 민설아처럼 바보같이 안 죽어. 도망치던 그녀는 2층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나타난 누군가가 그녀를 구해주는데요. 여기서 펜트하우스 7화는 끝나게 됩니다. 오윤희는 민설아의 아파트를 구매했고 결국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서 돈방석에 앉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인생에도 드디어 빛이 들어오는 듯합니다. 사실 팔기 직전에 뉴스를 본 것이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요. 평소 딸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그녀이기에 이제는 딸에게 아낌없이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천서진의 괴롭힘과 악한 계략에도 꿋꿋이 버텨온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돈이 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많은 수모를 당해왔는데요. 그리고 베로나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수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아직 완전히 안심하긴 이르긴 합니다. 천서진은 베로나를 학교에서 나가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기에 어떤 사악한 짓을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학교의 대부분 사람들은 천서진의 사람이기에 베로나의 힘든 생활은 여전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천서진은 자신이 가짜로 1등한 청아의 술제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자신의 딸에게도 가짜 1등을 만들어주려 하는데요. 그녀에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없어 보입니다. 가짜 1등이면서도 스스로 진짜 1등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데요. 천서진과 오윤희의 과거 관계는 자신들의 딸인 하은별과 베로나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과 힘이 없어서 천서진에게 패배한 오윤희였는데요.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녀에게도 어떤 좋은 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심수련이 있는데요. 아파트 개발 정보를 알려준 사람도 심수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오윤희와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심수련의 목표는 오윤희를 헤라펠리스에 입성시키는 것일 듯합니다. 심수련은 헤라펠리스의 모든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윤희가 헤라펠리스에 들어오는 것은 둘 다에게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오윤희가 심수련의 복수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리고 천서진과 주단태는 헤어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욕망과 악함을 가득 품고 있는 그들이기에 어떤 면에서는 잘 어울리기도 한데요. 심수련은 이미 진작부터 이들의 관계를 눈치챘으며 이제는 천서진의 남편인 하윤철도 눈치채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질 듯한데요. 또한 마지막에 베로나가 2층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구해줬는데요. 그의 정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쌓여 있습니다. 그는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설아가 언급했던 오빠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오윤희의 성공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상승할지 다음 화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